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보전 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보전 처분 결정일 당일의 유의사항, 두 번째로 보전 처분 결정 의 효력, 세 번째로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 네 번째로 보전 처분 결정에 관련된 후속 업무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일의 유의사항입니다. 당일 법원을 가게 되는데 그 경우에 회생 신청서의 주요 내용을 숙지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법원의 주심 판사님과 관리위원 또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와 대리인이 법원에서 대면하는 첫 번째 회동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 질문에는 간결하게 핵심 요지만을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재판부로부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재판부에게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신중하게 먼저 대리인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질문 또 적절한 답변을 행해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함으로써 오히려 회생 절차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태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전 처분 결정의 효력을 살펴보면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기 시작한다는 의미, 또 법원에서 채무자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겠다, 법원에서 통지할 테니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관리인은 더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말고 동결하라 라는 자산 동결과 동의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전처분 결정의 수범자는 채무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명의의 자산 또는 돈에 대해서 처분한다든지 변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처분을 해야 될 상황 또는 채무를 변제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반드시 사전에 보고한 후에 허가를 득하고 처분하거나 변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범자는 이번에는 반대로 채권자 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생 채권자는 회생 담보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강제 집행을 하고 권리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으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생 절차를 통해서 갱생이 가능하도록 재산을 지키는, 보전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의 경우에 강제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 사건에 관해서 포괄적 금지 명령문을 제출함으로써 강제 집행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꼭 이 명령문을 해당 강제 집행, 예를 들어서 경매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전 처분 결정 후 후속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 연합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행해지기 때문에 연합금도 납부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단계인 대표자 신문 절차를 준비하고 또 신문사항에 대한 단표선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보전 처분 목록도 작성을 해서 실무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 명단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포괄적 금지 명령문을 채권자들 또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 예를 들어서 경매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주제는 보전처분 결정의 당일 유의사항,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 그 다음에 후속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표자 신문기일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